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중국이 하는 동북공정을 헤쳐나갈 방법을 만들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리랑이라든가 김치라든가 윤동주 시인의 시라든가 이 모든 걸 다 중국의 문화로 만드는 그 기저가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동북공정의 기저인데 그게 바로 중국 영토공정의 기저가 되는 거죠. 동북공정의 시작이니까. 영토공정의 기반이 바로 동북공정이고 그 동북공정을 이제 하기 위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정까지. 자, 중국은 만주 지방에서 우리 동포들은 물론 같이 생활하는 이민족까지 즐기고 있는 아리랑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고 거무, 윷놀이, 퉁소는 흑령왕성 무형문화재로 등록했습니다. 물론 그 속셈은 그 문화들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문화라고 주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그러한 문화들이 한반도의 민속문화와 동일하고 역사적으로 그 원조가 한반도의 한민족이므로 한민족의 문화로 인정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민족으로 문화로 인정했다가는 만주가 한민족의 문화가 영토니까, 특히 영토문화가 영토니까,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니까 이게 만주가 한민족의 문화로 그럼 한민족의 땅 이러는 걸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은 한민족뿐이 아니라 소수민족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부터 다르게 합니다. 아니, 자기들도 알면서 겉으로만 우기는 거죠. 어떤 문화가 전통적으로 중국 영토에 전래되어 와서 이게 중국 문화다, 이게 중국인한테 이렇게 한족에게 이렇게 전래되어 와서 그게 한족이 뿌리박고 있는 영토에 토착화돼서 영토문화가 됐으므로 중국 문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영토에서 소수민족에 의해서 그 문화가 행해지고 있으니 중국 문화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아리랑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게 탐나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아리랑 노래 하나가. 그 사람들한테는 아리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선족이 부르는 아리랑이 현재의 중국 영토에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그것은 중국 문화고, 중국 문화가 전래되고 있는 만주의 역사인 구글의 역사는 중국 역사고, 만주는 중국 영토라는 억지 논리를 펴기 위해서 중국 헌법에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이 평등한 국가라고 명시한 겁니다. 제가 너무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거는 과장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족만이 가장 최고의 민족이다. 멸만흥한 멸청흥한을 내세우며 중화민국을 건설한 중국이 왜 갑자기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은 평등하며 하나다. 왜 그랬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갖고는 만주고 뭐고 만주 떨어져 나가, 대몽골 떨어져 나가, 신장 위구르 떨어져 나가, 티벳 떨어져 나가, 남는 건 양쯔강 황하 고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멸만흥한 멸종흥한이 아니라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이 평등하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는 중국의 문화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따라서 중국이 지배하는 현재의 중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중국의 것이므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아니,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 잠깐 갔다 온 걸 갖고 난리칠 이유가 없잖아요. 발 달린 짐승이 어디는 못 가. 결국 그런 거에 대응 방안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만주의 영토 문화와 역사를 올바르게 재정립해서 그에 따른 영토권자를 규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영토문화? 이거를 하고 문화 영토, 그래서 문화가 영토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제가 고맙지만 영토문화를 꼭 좀 이렇게 해서 바르게 정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문화가 영토다? 그래, 문화가 영토야. 그런데 지금 우리 노래가 니네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거네? 아리랑 우리 만주에서 벌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만주 우리 거네? 중국,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영토 문화의 뿌리가 과연 누구랑 똑같냐? 이거 한민족하고 똑같네? 그 한민족이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가 영토라고 그러려면. 그냥 그래. 문화가 영토야. 만주에 지금 아리랑 많이 부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중국, 오케이. 중국 거. 이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영토론을 올바로 알고 영토 문화를 올바르게 정립시켜서 영토 문화를 올바르게 정립시켜서 문화 영토에 영토 주권이 들어간 문화 영토론의 개념이라면 영토 문화를 올바르게 정립시켜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 문화의 문화 주권자가 문화 영토론의 영토권자라는 것을 정립시켜야죠. 그러려면 만주수복을 위해서 동북공동을 필두로 한 영토 공동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첫째는 그동안 틀에 젖어 있던 4대 식민사관을 벗어던져야 됩니다. 만주의 영토 문화와 역사에 대해 올바르게 정립함으로써 만주의 문화주권과 영토권을 재규명해야 됩니다. 둘째는 4대 식민사관에서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정의했던 역사상 지명의 위치나 국경 등에 대해서 다시 고찰함으로써 우리 한민족의 만주에서의 영역을 바르게 재설정해야 합니다. 셋째는 근대사회에서 누락된 만주의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한족의 만주에 대한 문화주권 등을 재검토해서 중국이 만주를 지배할 권리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가 있다면 방법 없는 거죠. 고대부터 근대까지를 모조리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주를 지배하며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민족을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는 이거는 우리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서로 이견이 없어요. 고조선이에요. 일본은 고조선 역사를 축소시키려고 그랬지만 고조선이 있었던 것만은 자기네도 인정을 해. 그리고 그것을 지배했던 민족은 거기에 주가 됐던 고조선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민족은 한민족이라는 거. 그리고 부여 역시 한민족이죠. 고구려 역시 한민족입니다. 고구려가 한민족이 중국이 자기네 역사라고 그런다면서요. 물론 지금 그러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택동도 그랬고 주울레도 그랬고 과거에 니네 거에 다 인정해요 했어요. 특히 주울레 그 연설 전문은 지금도 인터넷에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대진국 발해 당연히 한민족이었습니다. 요 나라는 대진국 발해가 갑자기 멸망해서 요 나라로 넘어가면서 거란족. 거기다 금나라 여진족이죠. 근데 여진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라 후손. 그다음에 이제 원나라. 그리고 한민족과 여진족이 원나라는 실질적으로 몽골 민족이 이렇게 대단하게 많은 인원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원나라가 실질적으로 저기 중앙아시아까지 지배하면서 이거를 전부 자기네가 통치를 못했어요. 원나라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역시 여기 원나라 지배시는 한민족과 여진족이 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명나라 시절에도 명나라 한족이 들어와서 사는 거는 1920년대 이때 20년대가 돼서 한족이 들어오기 시작했지 사실 명나라도 그때 거기 안 살았어요. 오히려 여진족이 더 많이 살았어요. 한민족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 후금 포함. 여진족은 만주족과 한민족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만주족과 한민족, 몽골, 한족. 이때 이제 한족도 들어와 살았어요. 그리고 동북인민정부. 중국이 자랑하는 동북 삼성, 동배인민정부. 한민족과 만주족, 몽골족, 한족 등 이때는 좀 많이 이제 족이 늘어났죠. 왜? 이때는 일부는 띄어서 내몽고 자치구로 편입을 시키고 만주라는 이름을 없애려고 아예 그냥 둥배인민정부 이렇게 딱 해갖고 그냥 만들었다가 그걸 산산조각 내서 흥룡강성, 길림성 이렇게 나눠가면서 산산조각 낸 거잖아요. 그래서 내몽고 자치구로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섞였죠 이제. 원나라 명나라는 만주를 지배했다고는 하지만 실적인 생활을 통한 지배가 아니라 생활하지 않은 면목상의 지배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몽골족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저 중앙아시아서부터 시작해서 서아시아서부터 전부 그냥 유럽까지 휩쓸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배당한 몇 사람 박아놓는 거지 더더욱이 우리나라는 노국공주 시집 보낼 정도로 그랬으니까 그렇게 크게 와서 생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니까 청나라 때는 당연히 여진족이 거기 생활을 했죠. 실질적으로 한족이 만주에 들어와 생활한 거는 1910년 이때부터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옳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제 고조선부터 살펴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선 고조선과 진국의 구성민족을 봅시다. 기원전 2330년에 건국된 맥, 예맥 혹은 예 혹은 한이라고 불리던 민족의 나라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맥족, 예족, 예맥족 이러면 이렇게 막 다르게도 부르고 이랬어요. 다른 걸로도 이렇게 하고. 근데 신천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사가들이 아니다. 같은 족인데 맥족, 예족, 예맥족 이렇게 막 부른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 한족이라고 불렀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쪽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당나라의 주석가 안사고가 한서의 맥에 대한 주석에서 사만의 족들은 다 맥 종류라 하여 사만과 맥을 같은 족으로 보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족과 맥족은 같은 종류라고 돼 있어요. 또한 고금 운의 거여에서는 맥, 설문에서는 북방의 나라이며 치, 벌레죠. 치의 종류다. 본래 맥이라고 쓰며 치를 따르고 각성이다. 사고가 말하기를 맥은 동북방에 있으며 사만의 물이라고 하였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의 사만은 중국의 동북방에 있다고 했으니까 고조선의 사만, 즉 진한, 변한, 마한, 진조선, 변조선, 말조선, 신조선, 불조선, 말조선, 진조선, 변조선, 막조선, 번조선, 막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웃기는 게 하나가 이 치, 벌레 종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을 낮추기 위해서 벌레 치자를, 벌레 치변을 써서 벌레 족속이라, 벌레라고 비유하는 그런 한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낮춰 부르기 위한 족속. 이게 바로 중국의 춘추필법입니다. 춘추필법이 뭐냐면 중국은 자주간 잘났어 무조건. 나머지는 못 났어. 아까 제가 전 시간에 그 동이족 할 때 그 동의할 때 이자 큰 대자에 활궁자를 쓰면서도 그렇게 써놓고도 그거를 오랑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중국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치, 벌레치예요. 이 치자를 뜨 앞에 써놔갖고 벌레라는 그 취급을 하면서도 맥족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그러면서 또 사만의 물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만 잘난 거야. 사실 이 시절에 고조선 시대에 고조선의 문화가 중국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우리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네만 잘난 거예요. 그게 춘추필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춘추필법에 의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분명히 당태종이 양만춘 장군한테 눈 맞아서 애꾸가 됐다고 써놨는데 중국 역사서에는 그런 기록 없습니다. 중국 역사서에 보면 당태종이 부상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그게 그 춘추필법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맥이라고 불렀든 뭐라고 불렀든 간에 사만의 족속들은 다 맥종류라고 하면서 중국 동북방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고조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편에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한계를 삼고 남쪽은 외와 접경하니 면적이 사방 4천리쯤 된다. 한에는 세 종족이 있으니 하나는 마한, 둘째는 진한, 셋째는 변한인데 진한은 옛 진국이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즉 마한, 진한, 변한을 진국이라 그런 거죠. 이것은 한반도 남쪽에 있다 그랬어요. 왜랑 저기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만을 진국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고조선을 이루던 맥족을 사만의 물이라고 지칭하고 또 남사만, 남쪽에 있는 이 셋을 사만이라고 것을 보면 결국 한반도의 사만과 그리고 고조선은 같은 민족임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은 만주에서 한반도까지 같은 민족으로 구성된 중에 만주를 중심으로 한 나라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겁니다. 따라서 고조선과 진국은 같이 봐야 돼요. 물론 진국이 생긴 연도는 훨씬 뒤에요. 기원전 4세기경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앞에서 그 체계를 볼 때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아까 본 대로 사만의 족속들이 다 맥이다. 중국 동방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조선은 사만, 즉 세 개의 조선이 소국들과 이룩한 거예요. 즉 진조선, 진안이죠. 이거 한자로 쓰면 진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조선은 그 신채호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이두 문자 표기라 그래요. 그래서 신조선, 그리고 번조선, 그리고 막조선, 신조선, 불조선, 말조선이에요. 를 형성하고 각각의 당군이 다스리며 세 개의 조선이 다시 연합해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함으로써 진조선이 당군이 대당군으로 삼조선 전체를 이끌어갔다고 신채호 선생님은 고조선의 체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고조선의 그 구성 체계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많아요. 그런데 앞에 제가 예를 그냥 간단하게 두 개만 드려드렸는데 조선상고서에서 신채호 선생님이 쓰신 그 여러 가지 예를 종합해 볼 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신채호 선생님 설을 여기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에 의하면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 각 조선마다 소국들이 연합해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을 이루고 그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 조선이라는 하나의 나라, 즉 유나이티드를 만드는 거다. 유나이티드 오브 조선이다. 그래서 거기에 지배하는 당군은 조선 왕이다. 대당군이죠. 진조선의 당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조선과 막조선의 당군은 조선 후다. 이 사람들은 삼일신 사상을 도입해서 당군을 신격화했다. 천일, 즉 말한이죠. 상제다. 지일은 불안, 즉 불조선, 번조선, 이건 천사. 태일은 신안, 즉 진조선은 우주의 단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 그래서 매년 5월과 10월에 수두, 신단에 당군을 앉히고 신으로 받들며 제사를 했는데 이 삼일신 사상을 일반인들 머릿속에 주입시켜서 소당군인 조선 후인 불안과 말안, 즉 막조선과 번조선의 당군들과 진조선의 대당군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번조선과 진조선의 당군은 연합된 소국을 다스리면서 대당군 밑에 당군 후, 조선 후 이런 위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진국 역시 똑같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마한, 변한, 진한 세 개의 나라가 하나의 연합국을 이룬 나라로 마한은 54개국으로 10만여 호, 진환과 변화는 각각 12개국씩 24개국으로 4 내지 5만 호라고 삼국지 유서 동의전 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국은 연나라 장수 진계의 침략에 의해서 고조선 사람들이 한반도로 이전하고 당군 사상이 붕괴되면서 삼신 사상도 붕괴돼서 고조선 중 말조선, 즉 막조선과 마한이 맹주가 되어 기원전 4세기 이전에 건국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기원전 4세 이경에 말조선이 막조선으로 이름을 바꿔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조선 중에 하나가 진국의 맹주가 된 거죠. 이거는 기원전 2세기 초 불조선의 기준왕이 유만에게 왕위를 강탈당하고 발해만해서 추종 세력을 이끌고 피신해서 망명한 것이 남쪽의 마한이고 그 마한에서 또 기준왕이 왕을 해. 그러다가 결국은 쫓겨납니다. 죽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볼 때 적어도 4세기경에는 생기지 않았느냐라는 게 신채호 선생님을 비롯한 역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즉 고조선과 진국, 만주와 한반도는 하나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그 영역은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첫 시간에 이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마 첫 시간이 둘째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고조선의 대표인물인 비파형 동공과 고인돌, 그 분포지역을 기준으로 만든 그 고조선과 진국, 남쪽에 있다 그랬죠? 진국.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지금 이 번조선, 신조선, 막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이제 처음에 자리를 잡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물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번조선, 신조선, 막조선이라고 이 정도 영역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병도 우리가 그 식민사학의 최고봉으로 알고 있죠. 그 이병도 박사가 돌아가기 전에 최태영 박사랑 공동으로 저작한 한국 상고사 인문에 보면 바로 이 번조선 자리가 유만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2세기경에 불조선의 기준왕, 불조선이 번조선이잖아요.
불조선이 번조선인데 그 불조선의 기준왕을 위만이 몰아내고 만든 게 위만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위만도 그러니까 왕만 바뀐 거예요. 조선이라는 이름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왕이 여기에서 이 바레만을 통해서 도망을 와서 여기로 오거든요. 그런데 그 번조선이 결국은 위만조선이고 위만조선이 번조선이라는 것을 그 최태용 박사랑 그 이병도 박사가 여기다 번조선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건 그분들 거예요. 거기다 제가 막조선, 신조선 요거를 제가 더한 것뿐입니다. 결국 그 신채호 선생님의 이론을 이분들도 똑같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론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중에 이제 한사군의 위치가 나오면 딱 번조선을 멸망시킨 게 나옵니다. 그 자리에 들어선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고조선의 영역이 이랬고, 그리고 그것은 유물을 근거로 한 거예요. 결국 영토 문화를 근거로 한 거예요. 그냥 고조선 대충 이렇게 생겼어가 아닙니다. 영토 문화를 근거로 한 건데,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연해주 반밖에 안 한 거는 이 위에는 추워서 살질 않았대요. 그래서 음류가 살다가 나중에 고구려가 이제 음료를 정벌 하면서 연해주를 모조리 정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 여러분한테 제가 고조선 얘기 쭉 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그 빠지는 건 아니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자, 고조선에서 우리가 고조선 때 연나라 화폐인 연나라랑 제나라랑 그 명도전을 썼다 그래요. 춘추전국 시대에. 그런데 희한하게 이 명도전이 이 고조선 영토인데 여기서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황하 양치가 그쪽에서 안 나오고. 연나라 제나라 화폐였으면 그쪽에서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 나라가 화폐를 만들어서 거기 자기네 나라에서는 안 쓰고 고조선에 와서 무역할 때만 썼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던지냐면 오늘 강의 끝부분에 이 말씀을 던지는 이유는 명도전은 고조선 화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도전에 새겨져 있는 글자가 고조선 문자래요. 이건 제 전공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는 바로 고조선 영역인데 이 영역에서 명도전들이 그렇게 발견이 되니까 그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장 내지는 학설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명도전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만주를 지배했던 고조선은 왜 멸망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고조선의 멸망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